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능형 학습 시스템, 영어로는 Intelligent Tutor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 ITS, 지능형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터링, 교수 또는 가르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튜터링이란 어떤 것이냐, 학습자 학습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튜터링이라고 하죠. 근데 전통적으로 1대1, 그리고 마치 이제 과외 선생님이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튜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실 상향에 선생님이 한 명 있고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은 튜터링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영어로 이제 private tutor다라고 하면 과외 선생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튜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대1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학생을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Intelligent Tutoring System,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마지막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튜터가 선생님은 아니죠. 이제 선생님을 대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시스템, 에이전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있는 그러면 인텔리전트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아니니까 지능적이지 못하겠죠. 지능적이지 못하면 튜터링 하는 거에 있어서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의 선생님처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바로 Intelligent Tutoring System, 지능형 학습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능형 학습 시스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멀티미디어 기술들을 이용해서 학습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CAI 또는 CAL 또는 CBT 이런 용어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또는 Computer Aided Instruction, 즉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냥 컴퓨터가 선생님을 좀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Computer Aided Learning,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배우는 것. 또는 이제 단순한 이제 e-learning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강이나 또는 요즘 이제 e-learning 그 컨텐츠나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틀어놓죠. 근데 동영상을 보든 안 보든 시스템이 전혀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은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플레이만 하는 거죠. 그렇게 별로 지능적이지 않은 그런 시스템. 근데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 또는 어떤 재난 상황이어서 학교를 못 온다던가 그런 경우에 직접 물리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또는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학습 시스템, 그런 것이 바로 다 CAI 또는 CAL 또는 CBT 또는 e-learning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세대의 시스템이고요. 그런 1세대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효율성들을 우리가 추구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컨텐츠를 한 명 만들면 그 컨텐츠를 보통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많아야 한 100명 정도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컨텐츠 하나를 이용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면 10만 명, 20만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이죠. 하지만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 한 명 한 명을 맞춰서 이렇게 수업하는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효과도 높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2세대 그 학습 시스템입니다. 그 2세대 학습 시스템은 Adaptive Learning System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Intelligent Tutoring System
시스템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또는 지능형 학습 시스템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튜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이제 지도하고 배우는 것이죠.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면 우리가 효과가 좋잖아요. 그 학생 한 사람한테만 과외 선생님이 집중해서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이 학생이 지금 상태가 어떠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또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또는 얘는 더 이상 이런 문제집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문제집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학생의 가장 적합한, 가장 지능적인, 사람이 가장 지능적이니까 그 사람의 선생님이 하게 되면 가장 지능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ITS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시스템에 아까 1세대의 그런 교육 시스템에 전산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법이나 교수 학습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시스템이 더 어떻게 하면 지능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까를 연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연구된 것을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낸 것을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또는 지능형 학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큰 연구 방향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자료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의 성향과 학생들의 어떤 그 교수 학습의 패턴에 따라서 그 교수 학습 계획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의 실제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방향들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학습 시스템은 특별히 우리가 영어, 수학, 뭐 이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학이나 또는 국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들 있죠. 의사를 수술하는 거 훈련한다든지, 뭐 심장 수술을 이렇게 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방에서 어떤 전쟁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아주 비싼 비행기를 교육시키는 그런 시뮬레이션처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을 한다던가 훈련을 한다던가 할 때 지능적인 어떤 교관이 가르치는 것처럼 지능적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지능형 학습 시스템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아까 앞장의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효율성은 뛰어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학생 한 명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런 세심한 배려와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육에 있어서의 효과성입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하면 효율성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는 상황 기반의 그런 학습들이 잘 즉 개인화된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실제 사람 튜터가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지능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지능형 학습 시스템의 목표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지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1대1 학습하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러면 지능형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질까, 어떻게 어떠한 구성 요소들로 개발이 될까,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인터페이스는요, 학생들이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어떤 제스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또는 뭐 음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HMD라고 해서 헤드 마운티드 된 디스플레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즉 학생과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는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이제 유저, 그 학습자가 있죠. 그리고 이 박스가 지금 지능형 학습 시스템의 실제 내부 구조입니다. 그 지능형 학습 시스템의 내부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도메인 모델, 두 번째 튜터링 모델, 세 번째는 스튜던트 모델입니다. 이 도메인 모델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튜터링 시스템이다. 또는 의학을 가르치는 튜터링 시스템이다. 영어를 가르치는 튜터링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떤 교과를,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가르칠 내용들이 서로 다르겠죠. 즉 가르칠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모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튜터링 모델은 이러한 도메인에 있는 이러한 기술, 난리지를 학생들에게 A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르칠 거냐, B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르칠 거냐, C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르칠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지능형 학습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개인화된 학습, 또는 적응형 학습, 영어로는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학습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학생이 어떠한 성향, 학생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얘한테 가장 적합한 교수 학습 전략 또는 배우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델이 이 튜터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가르칠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칠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또는 학생에 맞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걸 할 것이냐를 어떻게 알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건 스튜던트 모델입니다. 이 스튜던트 모델에서는 무엇이냐면 학생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이 학생의 성향은 무엇이고, 또는 뭐 아주 심지어는 이 학생의 인지 능력이 어떤 것이고, 이 학생의 공부하는 패턴은 어떤 것이고, 이 학생이 즐겨보는 컨텐츠의 뭐 타입은 동영상인지 글인지 그림인지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 학생의 학습 유형 또는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내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교수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이 도메인 난리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지능형 학습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더 그 세 가지 모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도메인 모델은 다른 말로 우리가 엑스퍼트 날리지라고 합니다. 또는 엑스퍼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가르칠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저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문제뱅크 또는 학습 컨텐츠를 저장하는 거, 또는 그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평가하기 위한 그 평가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도메인 모델이고요. 스튜던트 모델은 학생을 언더스탠딩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스튜던트 모델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학생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프로파일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범죄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내는 게 이제 프로파일러가 하는 거죠. 이 교육에 있어서 학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내도록 하는 그런 모듈이 바로 스튜던트 모델이고, 그것을 하는 것을 바로 학생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얘는 어떤 학생이다, 얘는 무엇을 좋아한다, 얘는 언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장한 것이 학생 프로파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고 개인화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능형 학습 시스템 또는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 스튜던트 모델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스튜던트 모델을 잘 만들어서 그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의 가장 적합한 컨텐츠와 학습 전략을 제시해서 아주 지능형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e-learning의 그런 연구 방향들은 이런 지능형 학습 시스템에서 특별히 스튜던트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튜터링 모델은 그 학생에 따라서 내가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거냐, 그것들을 결정을 하고 제어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ITS를 이제 아주 짧게만 이제 소개를 한다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멤피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오토 튜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토 튜터는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지능형 학습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에이전트가 이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문제를 내기도 하면 학생이 이렇게 답변으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 지능적으로 교수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액티브 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200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그 연구인데 수학에 관련된 지능형 학습 시스템입니다. 그럼 현재의 지능형 학습 시스템의 그러한 현황은 어떠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의해서 그대로 되면 아주 좋은 차세대 e-learning 시스템, 차세대 디지털 에듀케이션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인공지능 기술과 그다음에 특별히 학생에 대한 그 이해, 프로파일링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주 필요한데 그게 현재 시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국내에서는 그렇게 상용화되고 있는 ITS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것들이 아주 발전했고 그리고 e-learning 시스템의 어떤 인프라 또는 환경들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프로파일링을 하거나 지능형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그 교육용 그 지능형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많은 어떤 요소들이 지금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새로운 ITS를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저도 이 ITS, 차세대 ITS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순한 그 일방향적인 그런 e-learning 시스템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그다음에 지능적인 ITS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능형 학습 시스템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